흑백 이글스입니다. 근데 진짜 매직빵님께서 매 시즌 첫 방송에 항상 나오셔서 올해는 한화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한화가 어떻게 흑에서 백으로 이제 바뀐 느낌이 들어요. 시즌 초만 하더라도 사실 최하위에 근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는 좀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의아했어요. 왜 안 될까? 투자도 계속했고 또 선발진도 갖췄고 그렇게 몇 년간 경험치 먹은 선수들도 있고 중심 타선에 베테랑들도 포진되어 있는데 왜 타율이 안 오를까? 정말 그냥 저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좀 답답한 심정이긴 했었죠. 초반에. 네. 약간 흑백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막 패자부활전도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도 초반에 조금 안 좋았지만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최은성 선수가 이제 처음에 선배들한테 전화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화하고 그랬다고. 네네네. 혹시 위원님도 선수들한테 그때 전화하고 그러셨나요? 지금 마피아님이 입고 계신 정우주 선수랑 가끔 이제 문자 네, 하고요. 이태영 선수랑도 항상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우주 선수는 기량이야 워낙 출중하니까. 근데 가끔 이제 좀 힘들 때 그렇게 서로 문자 주고받고 뭐 어떤 네. 얘기하세요? 그럼? 아니 뭐 공 너무 좋은데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강민이라는 선배가 와도 그냥 높은 쪽 패스트볼 이걸 맞더라도 저는 이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으로 삼진을 잡는다고 해서 우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주는 맞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던져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가끔 서로 얘기 나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민희 의원님의 전화, 또 우리 정민철 의원님 전화 때문인지 한화가 진짜 10위에서 1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기쁨을 감추지 못한 마피아님은 실수를 하시고 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죄까지 하셨다고. 솔직하게는 굉장히 그때 좀 흥분한 상태였죠. 아드레날린이 너무 돌아서 이건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뱉었다가 3초 만에 후회하고. 그거를 또 이제 근데 여기 집박이 형님께서 똑같이 올리면서 먹여주시더라고요, 저를. 아니 근데 단호하게 하라고. 이제 단호하게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큰절하면서 사죄하는 걸로 바로 이렇게 다행히 그때 이후로 연패가 끊기진 않아서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다행이다, 또 다행이다. 저희가 경기장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 또 마침 이겨서. 그날이 그날이죠. 그러니까 12연승 할 때가. 12연승. 네네네. 엄청 노심초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긴장 많이 했죠. 그날 혹시 지면 저희 둘이에게 뭔가 화살이 해요가 돌아올까봐. 사실 저희 둘이 정말. 그 SNS에서 좀 설레발을 좀 많이 떨었던 전적도 있고 이제 또 마침 또 직관을 갔는데 또 진다. 그러면 이제 우린 야구장 못 온다. 범인이 되니까. 그쵸. 팬들 사이에서는 설레발이나 이런 금기어가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나 또 구단에서는 좀 이런 거 좀 예민한가요? 어때요? 예민합니다. 솔직히 조금 기본적으로는 조심하는 편이고 누가 왔는데 졌다 그러면 또 오면 일부러 막 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겨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한화가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각자의 한번 시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야구장이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다. 어떤 거? 일단은 야구장이 달라지면서 선수들의 아마 루틴도 바뀌었을 거예요. 트레이닝장도 굉장히 고급화돼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뭐 시간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아졌을 거고. 실내 타격 게이지죠. 이거는 거의 MLB급 시설인데 아직 이제 그 MLB급 시설의 도움은 아직 못 받고 있다. 타자들이 아직은 본인 페이스들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잘 됐던 거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누적된 이닝, 누적된 이 플레잉 타임이 쌓이면서 기존에 있던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나도 프로야구 선수 같다. 나도 이제 상대 팀하고 붙어도 뭔가 경쟁력이 있다. 본인들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몸으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배 의식은 많이 벗어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하지 않나. 여기에는 류현진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패배의식 같은 게 조금 있었었던 이거는 김강민 위원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면 김강민 위원은 우승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승을 한 번 했고 저는 이제 관리자부터 사실 지는 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떠한 동기부여를 줘도 사실 이기기 이전에는
갑자기 상세가 안 됩니다. 그래도 다양스럽게 경쟁력 있게 경기를 이겨버릇하니까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두 분은 요즘에 뭐가 이렇게 달라져서 한화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투수 용병 두 선수가 조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준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 투수들이 조금 이제 뭐 부상이라던가 이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많은데 올 시즌은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원동력이 돼서 잘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가웃 분위기가 아무래도 폰세 선수가 좀 해주는 게 좀 있지 않나. 제가 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맞아요. 약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소위 야구를 좀 어정쩡하게 하는데 더가웃에서 치열업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중요해요. 뭐야? 그죠?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후배들이 항상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장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을 이제 잘 물어봐요. 첫 번째 야구를 잘해야 된다. 야구를 잘하는 게 1번이다. 그래야 너의 말이 힘이 생기니까. 네, 힘이 생기니까. 이제 매직빵님께서는 네. 이제 정민철 위원님의 재평가가 이쯤에서 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던데. 이 라이브 중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연승 기간에 한승혁 선수랑 이진영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했었거든요. 마침 두 선수 모두 정민철 단장님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로 데려온 선수였고 그 선수들이 정말 이제 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저희 이제 팬들께서 채팅창에 이거는 정민철 단장 대평가가 시급하다 막 이런 채팅들이 많이 올라와서 뭐 그러면서 또 드래프트했던 픽들도 뭐 문현빈 선수라거나 또 처음에 이제 문동준 선수가 왔을 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다 이런 또 김서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분위기에 밑바탕을 닦은 건 위원님이시네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좋아요. 네, 저희 타이밍 좋았다. 네. 직접 말하면 좀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얘기 안 할까. 전 단장님께서 이제 가장 힘든 일이 선수들도 가장 힘든 일이 체력 훈련이잖아요. 기초부터 다지는 거. 네. 그렇지. 네, 전 단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밭을 잘 갈아 두셨어요. 와.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이제 수확하는 것들을 막 지금 이제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끝나고 제가 식사라도 좀. 근데 이렇게 하나가 너무 잘해주면서 또 수비로 정 감독님이 남겼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씨앗을 뿌린 사람이 꼭 거두는 건 아니다. 곧 열매를 맺을 거고 팬들은 환하게 웃게 될 것이다. 엄청난 미래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래가 이제 지금이 된 건 아닐까요? 솔직히 스페로 감독과 같이 협업을 할 때 오개년 계획이 사실 2025 시즌이었거든요. 올 시즌. 올해부터 중위권에 가서 지속적인 강팀으로 가는 계획이 올해인데 수베로 감독이 고생 많이 했죠. 이 자리를 뭐 빌어서 수베로 감독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그 당시에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근데 한화가 이렇게 암흑기가 좀 길었잖아요. 근데 내부에 계실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뭐 저도 내부자 출신이니까 제가 이제 자책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방향성이 모호했다. 예요. 그러니까 상황도 많았고 방향성이 모호했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뭐 대표이사도 훌륭한 대표이사가 팀을 거쳐갔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근래 들어서 가장 명확한 중장기 계획이 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올 시즌 이건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나야 되는데 올 시즌부터예요. 사실은 이글스는 25년 시즌부터 중위권에서 얼마만큼 경쟁이 있는 경기를 하느냐거든요. 그러면 단장 시절에 많은 씨앗을 뿌리셨지만 이곳까지 좀 더 잘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외야였습니다. 저는 이제 외야 한 자리 때문에 뭐 한 자리라고 하면 그렇고요. 이제 코너 외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었고 지금도 아마 그게 아마 숙제이지 않을까. 김경문 감독이 아마 지금도 그걸 찾을 겁니다. 저도 외야 출신이라 그 대전 이전 야구장 자체가 외야수 수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야구장. 넓었죠. 넓은 것도 넓은 건데 이제 빅 펜스라 센터 지점이 빅 펜스고 일단 펜스가 높은데 수비를 잘하는 외야수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도 이제 첫 시즌을 할 때 나 타구 수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비하기 쉽지가 않아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네, 일단 자신감이라는 무기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펜스나 이런 부분들이 나를 이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좀 쉽지가 않죠. 야, 저도 야구인인데 그럼 디테일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 야구장으로도 바뀌면서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수월해지면서 아마도 조금 괜찮은 선수들도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와. 마피아님이 힘들었어요. 생각하실 때 플로리얼과 중견수, 뭐 진효인과 우익수면 과연 좌익수는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팬 입장에서. 아 지금요? 네. 뭐 최인호 선수도 있고 김태현 선수도 가끔 김태현 가고 선수도 있고 한데 솔직히 저는 이원석도 가고 가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좌익수 자리에 그냥 외국인을 쓰고 플로리얼을 보내고 바꾸고 다른 외기고. 코너웨어서 타격이 좋은 그냥 펀치력이 클럽 상황에서 잘 치는 하고 중견수는요? 중견수를 차라리 뭐 다른 선수로 뭐 이진영 선수나 뭐 이런 아니면 요즘에 뭐 문현빈 선수도 중견수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문현빈 선수로 좀 바꿔 키우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 좋다, 재밌다. 실제로 문현빈 선수가 최근엔 좌익수로도 좀 네.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중견수가 더 편하다고 하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타구가 휘니까. 맞아요. 근데 코너웨어에서. 냉정히 얘기해서 문현빈은 사실 지금 코너에 나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타만 치기 뭐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나가는 아쉽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네. 사실은. 네. 선수의 밸류를 봤을 때는 내야를 보는 게 가장 현빈이. 내야 이제 그 정도 공격력을 가진 이루수를 찾기가 그렇죠. 손에 꼽을 이 방송을 보는 황영묵이랑 손에 꼽지 않을까. 근데 일단 그 주전으로 이제 좌익수 정도를 보려고 하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20홈런을 치던가 30도루를 하던가. 저그 코너. 네. 그게 해야. 줘야. 해야. 네. 줘야. 이게 외야는 좀 네. 타격적으로 좀 네, 더 그래서 아마 마피아님도 와. 이제 외국인 선수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플로리얼 통역이 이 방송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건 잘라주세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현빈 선수를 이제 데리고 오셨잖아요. 네. 제가 문현빈 선수를 2023 픽을 할 때 근데 저희들은 데리고 올 때는 사실 내야로 데려왔죠. 정은원과 로테이션 개념으로 지금 관리자들이 외야를 쓰거나 DH를 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수비 효율적인 면을 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부분과 대비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한 네. 뭐 코너로 보내든지 네.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타격적인 재능으로 봤을 때는 얘는 타격으로는 더 이상 그래. 그 정도. 네. 대한민국에 있는 좌타자들이 되게 단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현빈 선수는 그거 없어요. 와. 문현빈 선수는 미국 타자들이랑 비교하면 좀 비슷합니다. 와, 그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멜비 스타일. 와. 네. 방송 멈추고 LED로 타격 그 아니. 타격 그게 뭘까요? 여기 퀴즈 내서 아,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한화가 긴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는 우승을 노리는 자리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요. 매직빵님, 정민철 위원님, 저희가 시즌 초에 이제 예측할 때 한화를 5위로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폰세가 아프지 않다면 존재를 달게요. 네. 그러면 3강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오. 저도 희망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순위표상 3위 안에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 생각보다는 조금 소박한 것 같아요. 아니. 네티즌들을 많이 좀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설레발과 이런 거 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저희가 네. 마피아님.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당연히 1등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3강 안에 저도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3강 안에 들어가질까 하면 3강이라고 봐요. 저는. 어, 저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맞아요. 편인데 그런데도. 네, 저는 3강이라고 봐요. 3강. 네. 그럼 우승으로 하나가 가기 위해서 맞춰야 될 마지막 퍼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중심 타선이 해줘야 된다. 그 득점권에서 좀 세게 가야 된다라는. 매직빵. 저도 마찬가지. 타격? 네, 조금 더 활발하게 득점이 이루어져야 뭐 불펜 운영도 좀 편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니까. 김강민 위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좀 있는 게 네? SK에서 활약을 하실 때 솔직히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잘해서 타팀 팬들은 그러니까 얄밉게 잘하시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클러치 상황에서 그치. 해결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어쨌든 한화가 이런 좀 득점권에서 좀 잘 칠 수 있는 좀 그런 꿀팁 같은 걸 좀. 제가 이제 선수 관련해 클러치 상황에 조금 강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많은 실패를 해봤거든요. 경험치가 결국. 네. 내가 선택한 공을 내가 완벽하게 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저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나의 어린 선수들은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너가 스윙을 해서 삼진을 먹어도 삼진이고 그냥 스트라이크를 놓쳐도 삼진이다. 어차피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근데 내가 뭘
없이 할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해라. 자, 그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그냥 후회 없이 하는 거에 길들여지면 이제 성공이 늘어나요. 그것도 일단 늘어날 방향성이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네, 뭐든지 방향성이. 예, 아, 조금은 진짜. 대담하게 과감하게 하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많아요. 생각보다. 무조건 오늘은 네. 방송 끝나고 여기 LED에서 그 아니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도 처음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 빠른 카운트에 짚고 오는데 왜 안 치지라는 말 되게 많이 하셨어요. 김광민 위원님의 또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선수분들이 잘하시지 않을까. 그럼 타격 이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글스 선전 중에는 아쉽게도 고액 FA 대상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고액을 준 거는 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부담감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이 선수들이 해줘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기본치, 그러니까 FA 당시의 그래프 정도만 그 숫자대로만 해주면 보세요. 지금 승률에 단순 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한 좀 점프가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 의원님 말씀에 100% FA 동의하고요. 선수들이 거기서 더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조금 더 그 FA 선수들은 메이드된 자원이라고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해줄 거다라가 아니고 할 거예요, 그냥. 네. 언젠가는 할 건데 이게 언젠가이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제가 보는 엄상백 선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엄상백 선수가 TV 중계 때 엄상백 선수 작년 모습과 올해 모습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이건 부담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돈은 부담감의 또 값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엄상백은 김강민 위원 말씀대로 그 부담감을 떨치면 지난 시즌에 뭐 3분의 2 이상은 기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상백 선수는 어쨌든 하나 팬들이 빨리 이제 재기량을 찾기를 다들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시거나 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거나 기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신 그대로다? 건지. 그러니까 좀 심리나 멘탈적인 부분이 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록을 쭉 살펴봤더니 엄상백 선수가 커터하고 슬라이더, 포심 이 위주였었는데 올 시즌에 체인지업 비율을 확 높였어요.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상대방이 아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심리에서 오는 거, 지레 짐작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ERA가 거기 부합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네. 어떻게 해결이 확 되셨죠? 아, 너무나 네. 명쾌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